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큰 건 아닌데 이 비교적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좀 시장의 불안감은 좀 더욱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먼저 하자면은 S&P를 좀 먼저 볼게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쌍바닥, 단기적으로 쌍바닥. 여기 10월 3일 날 만들어 놓은 저점.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쌍바닥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좀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쌍바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하락으로 인해서요. 물론 이 어젯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쌍바닥 만들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중요한 자리 3580 정도 되는 중요한 자리, 전저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를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했다는 게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거예요. 하여튼 좀 위험해졌습니다. 이쯤이면은 반등해줬어야지, 이쯤이면 매수세를 보여줬어야지 했는데 매수세가 계속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저점을 좀 낮추기도 했어요. 이 10월 3일날 저점이 1890이었는데 어젯밤에 1876까지 떨어지면서 저점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 아래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더 보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더 명확히 보이는 거죠. 그죠?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쌍바닥을 만들겠다 그러면 11,030 정도 자리를 지지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그 자리 붕괴하면서 나는 계속 더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더 아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그죠? 또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물론 이제 이 전저점 자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자리는 여기 185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1850을 붕괴시켜야 이제 1350까지 목표치가 아래쪽으로 몽창 크게 열리면서 또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850이라는 어떤 마디 가격 자리를 붕괴시킨 것은 아닙니다. S&P나 나스닥이나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더 아래쪽으로 갈 거야. 가긴 갈 건데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키지 않았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 뭐 저의 일단 생각은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저는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보긴 봐요. 왜냐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뭐 개인들이 풋옵션을 너무 많이 샀을 때 이격도가 어떻게 됐을 때 뭐 이평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조건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조건에서는 상승 베팅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은 일단 계속 드리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계속 어떤 낙폭 과대, 지난 한 달 반 동안 빠졌잖아요. 낙폭 과대한 거 여전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쯤이면 이제 이쯤이면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상승해서 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적으로 근데 낮은 확률이죠. 계속 더 빠질 확률은 훨씬 낮은 확률인데 지금 계속 근데 이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그냥 낮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 일단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가만히 계시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수익 누적시키기 하시면 되고요. 단기 낙폭 과대 혹은 낙폭 과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등의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정도 자리에 주식 사면은 돈 벌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통계적으로 반등이 자연스럽긴 한데 반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주식 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 그런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여전히 계속 애매한 거예요. 그냥 계속 애매한 거. 현금 가지고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사냐? 매수세가 안 보니까 주식 살 수 없고 여전히 낙폭과대한데, 지금 상황에선 주식을 사면 먹었을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거냐, 하방 베팅할 거냐,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상승 베팅하기도 애매하고 하락 베팅하기도 애매하고, 이건 그러니까 기존에 하방 베팅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만 이거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계속 그런 자리예요.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 넘었죠. 지금 이런 애매한 상황이요.
그래서 한 10월 3일부터 시작된 이 상황이 10월 3일이 아니죠. 낙폭과대가 된 건 사실상 한 9월 말쯤부터죠. 지금 거의 뭐 2주, 3주 가까이를 계속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저는 뭔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확실히 뭔가 이게 좀 가능성이 좀 높은 뭔가 그런 나한테 마음에 드는 공이 나왔을 때 그때 배트를 휘둘러야지. 지금은 아무튼 좀 굉장히 대응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기회도 안 왔는데 계속 배트를 휘두를 수 없잖아요. 계속 뭐 주식 샀다 손절할 수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계속 애매한 상황 연속으로 계속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반등이 자연스럽긴 한데 도무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어젯밤에 뭔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슈는 그겁니다. 14일까지 영국이 양적 완화하고 있지 않냐, 긴급 양적 완화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때문에 최소한 14일까지는 뭐 시장이 안 빠지거나 혹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어젯밤에 드는 거죠. 이거 양적 완화란 조치가 지금의 이 불안한 악재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약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줄줄줄줄 지금 시장이 매수세를 찾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증시가 빠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약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죠? 긴급 양적 완화, 더군다나 14일까지 제한된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부양책이긴 해요. 솔직히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저 조치로 지금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젯밤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든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걸로 시장을 살릴 수 없어. 아, 실망이야. 주식시장 나는 계속 더 빠지겠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었고, 아무튼 근데 뭐 그렇긴 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뭐 엄청난 대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빠지긴 계속 빠집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는 게 뭐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대응하기가. 뭐 호재도 섞여 있고 악재도 섞여 있고 뭐 중앙은행과 정부의 부양책 의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방 베팅하기도 애매하고 상방 베팅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좀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이 하락을 보면서 약간 좀 든 생각이 이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거예요.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S&P 같은 경우는 10월 3일 날 만들어 놓은 여기는 이 저점을 지지선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지지선은 한 2주, 3주 가까이 지켰던 지지선이니까 중요한 매물대란 말입니다.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붕괴되면 대폭락입니다. 보통 그냥 차분히 하락하진 않아요. 보통 대폭락이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어젯밤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슬금슬금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냥 가능성 좀 여러 가지 좀 열어놓으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대폭락이 아니고 슬금슬금 빠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좀 열어놓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요즘 좀 그렇긴 해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긴 했어요. 이게 완연한 하락 추세가 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 대폭락이 나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더라도 차분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변동성이 잘 확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에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막 엄청난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막 대박을 기대하면서 움직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거를 그냥 빅스 지수 차원에서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빅스 지수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34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34를 넘어가야 뭐 대폭락이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4를 넘어가지 못하면 어젯밤처럼 짜불짜불 0.7%, 1% 빠지는 선으로 차분하게 그냥 시장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34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일단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저항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일단 멈췄죠. 일단 움찔했습니다. 멈췄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을 일단 뭐 의식한 거죠.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긴 보는데 이거 올라가기는 일단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정한 재료가 있어야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일단 솔직히 당장 뭐 눈에 띄는 재료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악재라는 거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그런 악재라는 거는 뭐 은행이 망했다 이 정도 급의 악재, 그죠? 그 정도 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거 확대시키지 이거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주변에서 어떻게 되나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자꾸자꾸 보시면 지지력이 안 보이고 아래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변동성 지수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34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계속 저항만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폭락이 아니고 천천히 또 짜불짜불 또 오래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 정도 좀 열어놓자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독특합니다. 그죠? 빅스가 덜 올라가면서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좀 어떤 좀 평상시의 평균치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뭐 표준 정규 분포표라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평상시에 이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서 움직이고 있냐? 여기 양쪽 끝에 극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평상시에 이쯤에서 하면 평상시 이쯤 빠지면 반등했지 이런 것도 안 통하고 뭐 낙폭 과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기존에 이 정도쯤이면 반등했지 뭐 기존에 이 정도 통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장을 보던 그런 통계나 그런 경험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안에 굉장히 극단적인 구간 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이 뭐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그냥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수익 난 거 있으면 그냥 깔고 뭉개라. 그냥 계속 가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더 빠지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 시장은 결론적으로 더 빠지겠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거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인데라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진 못하겠고요. 일단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켜봤고 어젯밤에 주식 시장이 저렇게 흔들렸던 거에는 뭐 금리 쪽의 영향도 있었겠죠. 요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 잊으시면 안 되겠죠. 중요한 지표인데 요즘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젯밤에 전고점을 테스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요 자리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뭐 연금 펀드들이 마진콜이나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최근에 급등하면서 근데 다시 그 가격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적완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전고점을 터치하면 어떡하냐. 이거 전고점을 터치했다라는 게 양적 완화라는 조치가 지금 영국의 양적 완화라는 조치가 너무나 이 힘이 없는 조치가 아니냐. 이걸 이제 시장이 알았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얘가 계속 더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은 계속 더 빠질 수 있겠죠.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뭐 다른 금리들 다 올랐습니다. 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전고점 테스트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뭐 긴축 우려 그러니까 달러도 좀 올랐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긴축 우려, 뭐 혹은 뭐 영국발 무슨 우려 이런 각종 우려들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다.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이슈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된 거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사들 좀 나온 거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은 어젯밤에 일단 여는 총재들이 나와서 좀 몇 마디 하긴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한 건 아니고
긴축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죠. 내년에 금리가 4.5%를 넘을 거고 한동안 계속 higher for longer라고 말씀드렸죠. 예,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오래 지속한다라는 거, 그거 연준의 그런 의지 계속해서 똑같이 또 보인 거고요. 맨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인플레 싸움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시장에 도움이 되는 심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연준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와 싸움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연준 사람들은 잭슨홀 미팅 이후로부터 해서 아예 이제 주식시장에 빠지는 거를 보는 게 해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준은 더 이상 이제 주식시장을 살려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 그죠?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라는 거 어제 그죠? 좀 전에 영국 10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렸는데 추가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급등했다라는 거 이게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추가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젯밤 증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면이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 어떤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라인을 톡 붕괴시키면 이제 위기다. 이거 위에 있으면 위기가 아니다. 약간 지금 이제 연착륙과 경착륙의 경계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료는 영국 파운드화 영국 감세한 영국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 영국 연금 펀드 LDI 우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CS라든가 도이치뱅크라든가 그런 친구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 우려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금융위기의 씨앗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말씀드렸고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조치가 좀 모자라다라는 게 이제 그 시장에 좀 널리 퍼진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봐야 지금 영국 감세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참고로 이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일단 움직임이 좀 덜 하긴 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와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전고점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좀 시장이 좀 덜 불안해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전고점 돌파한 척 해야 이제 대폭락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폭락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사실 시장이 준비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도 34를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걸 정당화할 만한 이슈도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조용하긴 조용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아직까지 조용하긴 조용해요. 그래서 영국 관련된 이슈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기타 등등 나머지 이슈들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를 이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근데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저 어떤 중국의 국가에서 발표한 이런 수치가 정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심상치가 않긴 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인플레와의 싸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미국에. 아니면은 또 하여튼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자꾸 부채 비율 높아지는 것도 문제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거겠죠. 예. 이래저래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내일 기준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긴 한데 빅스텝 한다 그러긴 하는데 그다지 대세에 영향이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서 딱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아무리 한은에서 빅스텝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딱히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거 그저 할 말이 없죠. 한국 같은 경우 가계부채,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많이 못 올리죠. 예.
금리 많이 못 올리는데 금리 많이 못 올리면은 이제 달러 유출로 해서 죽는 거고 금리 많이 올리면 이제 부동산 붕괴로 죽는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여튼 뭐 한국은 뭐 한국이고 뭐고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다들 뭐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할 이야기가 없고 이슈들은 나머지 뭐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여튼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한데 반등의 신호는 안 보이니 일단 뭐 저야 뭐 계속 가만히 있는데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지금 밖에 날씨 좋잖아요, 그죠? 가을을 즐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다가 어느 순간 뭐 뉴스에 무슨 뭐가 난다 뭐 그러면 들어와서 움직이시든가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음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이 일단 주춤하고 있어요. 반등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하락 베팅 하실 거면 최소 90달러 붕괴 정도는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대신에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는 있겠죠. 어젯밤 음봉을 보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93달러 부근으로 올라오면은 93달러 넘지 않는 선에선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는 있겠죠. 93달러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93달러 넘어가면 이제 하방은 없겠죠. 당분간요. 예. 하여튼 하방 베팅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90달러 붕괴되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해외 증시는 얼추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 낙폭 과대는 아니고 하여튼 그냥 낙폭 과대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죠? 한국도 똑같아요. 이래저래 그 낙폭이 좀 과대하죠. 이 단기 낙폭 과대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며칠 동안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단기 낙폭 과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지난 8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 반 동안 빠진 게 좀 이게 좀 많은 거니까 그냥 낙폭 과대라고 할게요. 낙폭 과대 혹은 뭐 풋옵션 매수 과잉, 뭐 풋옵션 너무 과열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 얘도 일단 뭐 솔직히 반등이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매수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다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가려면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딱 붕괴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한 283 정도 붕괴시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계속 더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일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고 간에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어딘가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다들 이 라인 부근까지 내려와 갖고 지금 난 지지할 의지가 없어라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이고 한국이고 둘 다 붕괴는 시키지 않았다. 근데 일단 붕괴시킬 것처럼 냄새는 풍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잘 판단을 해봐야. 네, 일단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반등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하방 베팅은 조금 좀 그렇다라는 거. 계속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응하기 애매하다. 굉장히 현금을 쓰기 애매하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어쨌든 기존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그냥 수익을 누적시키는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얘가 더 상승을 하고 싶으면 1435원 정도 돌파 한작하고 그래야 이제 얘가 원달러 환율도 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얘도 그죠?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뭐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이런 과정들이 뭐 결과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눈에 띄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또 오늘도 근데 좀 또다시 또 풋옵션들이 또 과잉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50분이죠. 개장한 지 50분밖에 안 됐는데 풋옵션 지금 보시면 100억 들어오고 있고요. 풋옵션 100억 들어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상승 종목수 40종목수입니다. 이 정도면은 또 다시 뭐 거의 뭐 투매급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솔직히 웬만큼 분위기 안 좋은 장에서도 한 100종목은 올라요. 근데 이 30종목, 40종목 이거는 좀 너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또다시 공포가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또다시 아래쪽으로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애매한 상황 지속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참 더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내자면은 요즘에 이게 이제 단기 낙폭과대 혹은 중장기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게 카카오 친구들이죠. 카카오 친구들. 차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이 카카오 친구들이 정말 차트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제발 가셔갖고 이런 종목에서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을 매매를 베팅을 한다 이런 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수세가 나오고 나서 베팅을 하든가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내가 이런 종목에 어떤 뭐 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중장기적인 생각을 중장기적인 어떤 큰 플랜을 갖고 이걸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단순한 매매를 통해서 오늘 사서 일주일쯤 뒤에 팔아서 뭐 반등을 먹고 이거를 생각하고 이런 종목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정배열일 때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지 왜 역배열일 때 들어가고 굳이 여기서 먹으려 그러냐고요. 쉬운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잘 찾아보면 분명히 정배열로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매매를 하시는데 이런 종목에서 매매하시면은 안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하면서 바닥을 잡고 싶은 그런 이 투자 그런 어떤 투기적인 욕구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카카오 이런 거 아직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투매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 쳐다보지 마시고 잘 나가는 종목 차라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해 갖고 이런 거를 단타 매매하면 되잖아요. 물론 변동성은 작아서 별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매매하실 거면 이렇게 강한 종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바닥 잡으려 그러지 마세요. 뭐 그죠? 하여튼 뭐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이 하여튼 뭐든 일단 그 꼭지 잡으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